안녕하세요. 아임 피부과 임명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홍조 치료에 대해서 말해볼 건데요. 제 옆에 홍조 치료 많이 하고 계시는 이재경 원장님 모시고 우리 진실된 얘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조를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뭐니 해도 주사라는 질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사를 정의하는 표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혈관에 발생하는 만성적인 염증이라는 정의를 되게 좋아해요. 이게 결국은 혈관이 주인공이란 뜻이죠.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염증을 좋아지게 하고 장벽을 회복시켜주고 민감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이제 망가진 혈관들을 좀 회복시켜주고 혈관 주변의 환경들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게 어찌 보면 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자분들께서는 얼굴이 붉어지면 바로 레이저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얼굴이 붉어진 상태에서 레이저를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안전한 혈관 레이저라도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고 염증이 악화돼 있고 민감화돼 있는 피부라면은 절대 레이저를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홍조 레이저하고 더 홍조가 많이 심해진 분들 꽤 많거든요. 이게 좀 적절치 못한 파라미터로 치료를 진행했거나 아니면 너무 센 레이저로 너무 강하게만 이렇게 치료한 경우는 오히려 홍조 레이저를 받고 홍조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염증이랑 민감도가 충분히 정상화된 다음에 레이저를 또 해야 되겠지만 적절한 레이저로 적절한 자기 피부에 맞는 그러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주사나 홍조는 다양한 굵기의 혈관들이 다양한 층에 서로 연관되어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 장비를 통해서 환자분의 얼굴을 찍은 다음에 피부 장벽 상태나 아니면 혈관의 상태를 파악하고 난 뒤 레이저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치료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흔히 V빔이라고 하는 최고의 혈관 레이저가 있지만 이거 단독만으로는 홍조 치료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혈관 손상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좀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게 이제 레이저 치료 효과를 업 시켜줄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 번 홍조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없거나 더 심해지셨던 분들, 오늘 이번 영상 보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V빔, 홍조 혈관 치료에서는 환자분들께서 많이 들어본 레이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문헌이나 아니면 많은 텍스트북에서도 혈관 레이저로서는 V빔이 최고로 꼽힙니다. V빔의 가장 큰 장점은 냉매, 즉 차가운 스프레이가 뿌려지면서 피부 표면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주변의 피부 조직을 보호해주면서 특징적으로 혈관만 잡아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굉장히 혈관 치료에 우수하다는 점 이외에도 염증도 잘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모낭충에도 효과적이다라는 보고도 있어요. 이렇게 일석삼조의 역할을 해주는 게 V빔인 것 같습니다. 홍조나 주사 피부에 있는 환자분들의 혈관 패턴은 정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요. 심지어 한 사람의 홍조 부위에서도 피부 위치에 따라서 혈관 패턴이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딱 정해진 에너지 수치로 사용을 해서 혈관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환자분의 피부 장벽이나 아니면 혈관 상태에 따라서 알맞게 레이저를 조절해서 치료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V빔이 또 좋은 점이 한 개가 뭐냐면 이게 딱지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도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건데 전혀 표시 안 나는 건 아니고요. 하고 나면 약간 화끈거림과 함께 몇 시간 정도는 좀 뻘개집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혈관 타입에 따라서는 좀 모기처럼 이제 조금 울퉁불퉁 좀 부어오르는 그런 현상이 며칠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타입에서는 며칠 정도는 당연히 중요한 약속 안 잡고 레이저 시술을 하셔야 되겠죠. 환자분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거는 통증이죠. 실은 저도 몇 번 맞아봤는데 아프기는 아파요. 이런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마취 연고를 바르게 되면은 혈관이 수축되면서 숨어지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 연고를 안 바르고 해서 조금 더 통증을 느끼시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너무 아프다고 해서 레이저를 안 받으시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V빔의 유일한 단점은 이게 물론 가장 중요한 이 가장 위층에 있는 혈관들은 엄청 잘 잡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가끔 이제 타입에 따라서 깊은 혈관도 잡아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로는 V빔 하나로는 좀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V빔
치료를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치료들을 좀 같이 진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깊은 혈관을 잡기 위해서는 롱펄스의 755 나노미터나 아니면 1064 나노미터의 레이저를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보통 M22라는 레이저를 좀 선호합니다. M22는 IPL 레이저 중에 최상급의 레이저인데요. 가장 큰 장점은 피부의 깊은 깊이에 있는 혈관을 잡아줄 뿐만이 아니라 두꺼운 혈관들도 잡아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M22 장비 저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저는 버추RF라는 고주파 장비도 많이 씁니다. 이게 예전 영상에서 올려드린 게 있어서 한번 자세히 보셔도 되겠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마이크로 니들, 아주 작은 미세한 바늘들이 피부로 침투되면서 고주파 전류를 흘려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주름, 탄력, 콜라겐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쓰는 건데 이렇게 콜라겐이 증가되면서 진피가 튼튼해지면은 진피층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짜부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수축되는 효과도 나타납니다. 게다가 직접적으로 바늘이 이렇게 침투되면서 혈관을 파괴시켜주기도 하고 바늘 사이에 이게 혈액 음고전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을 수축시켜주는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역할도 합니다. 고주파 자체가 여러 가지 혈액 생성 인자들을 억제시켜서 주사 홍조에 도움된다라는 거는 제가 5년 전쯤에 국제학술지에 그 이론적인 배경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저것 해도 정말 안 잡히는 홍조, 그리고 정말 심한 화끈거림을 호소하는 신경성 홍조 같은 경우는 스킨 보톡스를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홍조에 연관된 피부 표면의 혈관들은 주변에 근육들이 있는데요. 그 근육들은 콜린성 신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보톡스가 그런 콜린성 신경들을 차단해 줌으로써 혈관들이 수축하고 그러면서 홍조가 좀 좋아지는 증상을 보이죠. 네, 이 홍조 보톡스라는 게 굉장히 좀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홍조 보톡스 해주세요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다 효과 있는 게 아니거든요. 효과 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꼭 자기가 효과적인 타입인지는 피부과 전문의들과 꼭 상의하고 진행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게 굉장히 손 타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숙련된 의사에게 시술 받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혈관 치료를 할 때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게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바르는 것 중에서 혈관 수축제가 있는데 브리모니딘 성분의 알파간과 옥시메타졸린 성분의 레스피비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쓰여지는 바르는 혈관 수축제입니다. 둘 다 각각 뭐 안과랑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인데 피부과 영역에서도 이제 미르바소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약제인데 둘 다 뭐 항생제 스테로이드 아니라서 길게 써도 전혀 무방하고요. 눈이랑 뭐 코 점막에 들어갈 정도로 안전해요. 다행히 민감성 피부에 써도 자극률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논문에서 당연히 이런 제형들이 혈관 수축시킨다는 보고도 있지만 레이저 효과를 엄청 올려준다라는 보고도 같이 있기 때문에 레이저랑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바르는 약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환자분들마다 사용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 직전에는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 상담을 하시고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아까 V빔으로 안 되는 혈관은 M22 버추RF로 좀 잡아준다라고 했는데 자, 이걸로도 안 잡히는 엄청 깊은 곳에 혈관들이 있어요. 이런 혈관들이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나타나는 특징들이 확확 달아올라요. 어떤 감정 기복, 온도 변화, 음식, 아니면 환경들 이런 것들이 확확 달아오르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에게는 결국은 먹는 약이 필요합니다. 위에 있는 혈관들을 뭐 겉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혈관들이죠. 요거를 레이저로 계속 좀 굳혀가야 되는데 밑에서 계속 펌프질을 해내면은 굳기 전에 계속 왕왕 다시 늘어나기 때문에 레이저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레이저 치료를 하면서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먹는 혈관 수축제를 병행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럴 때 흔히 사용하는 약은 카베디롤이라는 약을 사용합니다. 카베디롤은 고혈압제로 흔히 사용하는 베타 차단제인데요. 베타 차단제는 피부 혈관을 수축해주는 고혈압제제로 홍조에도 효과적인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께서 혈압약이라고 조금 거부감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용량은 보통 고혈압에서 사용되는 10분의 1 용량으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 혈압을 가지신 환자분들에게도 저혈압을 유발하지 않아
많아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이런 카르베딜롤 같은 경우는 혈관 수축 기능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과, 또 염증을 없애주는 이런 항염증 효과도 뛰어나요. 주사 환자분들에게서 굉장히 유용한 약이 될 수 있겠죠. 스테로이드 항생제 계열이 아니라서 좀 길게 복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장점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약으로도 좀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또 다른 베타 차단제인 프로프라놀 성분의 인데놀 이러한 먹는 약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 말고도 또 가끔씩 사용하는 제제는 파락세틴이라는 약인데요. 파락세틴은 기분을 좀 업해준다는 작용이 있어서 해피 드러그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이런 파로세틴이라는 약은 이제는 신경정신과적인 분야보다는 오히려 혈관 쪽에 더 작용을 잘한다라고 해서 2013년도에는 FDA에서 폐경 홍조에 승인을 해줬어요. 깊은 곳에 있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수축시키는 역할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굳이 폐경기 홍조뿐만 아니라 젊으신 분들의 홍조에서도 이렇게 깊은 곳에서 확 올라올 때 잡아주는 역할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태반 주사입니다. 임산부가 아기한테 전달하는 중요한 영양소나 아니면 면역 물질을 전달하는 태반에 중요한 물질을 이제 추출해서 만든 주사제인데요. 갱년기 홍조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네, 이런 태반 주사는 홍조뿐만 아니라 이제 피로 회복이라든지 이제 두근거린 갱년기 증상,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효과도 좋고요. 특히 이제 기미 같은 데서 미백 효과도 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적응증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에다가 주사를 맞는 거예요. 2, 3일 간격으로 3번 정도 맞는 게 이제 하나의 사이클인데 아프진 않아요. 이게 지방층에 맞는 거라서 전혀 아프진 않고요. 한 번 정도 맞았을 때 효과가 있다면은 한두 달 간격으로 꾸준히 맞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주사 홍조 민감성 피부염은 레이저로만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절대 NO입니다. 항상 레이저 전에 악화 인자들을 인지하고 그것을 교정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레이저 치료 전에 피부 장벽이 튼튼하고 염증을 조절해줘야지만 성공적인 주사 치료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네, 홍조 이거는 절대로 뭐 치료 못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정확한 분석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로 분명히 홍조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재경 원장님과 함께 홍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IM피부과 임명원장 이재경이었습니다.